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인천 송도에서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며 서럽게 살다가 병원에서 후회하며 눈 감지 마세요. 월 350만 원 당뇨 전문 요양병원비가 월 80만 원으로 줄어든 비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니까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박정숙입니다. 30년간 대한은행 송도지점에서 개인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어요. 퇴직 후 일상은 정말 꿈꾸던 대로였어요. 아침이면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은행 동료들과 주 2회 모임도 갖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요리책도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무엇보다 30년간 매일같이 고객들 돈 관리만 해주다가 드디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실감났어요.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여유자금도 충분했고 송도 아파트 시세도 올라서 노후 준비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체중이 한 달 만에 5kg나 빠지는 거예요. 걱정된 마음에 길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복혈당이 250이고 당화혈색소가 10.5예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거의 2배에 가깝네요.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0년간 숫자만 봐왔던 제가 이렇게 숫자 때문에 충격받을 줄 몰랐어요. 고객들 통장 잔고는 정확히 계산했으면서 정작 제 몸의 혈당 수치는 전혀 몰랐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발가락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행에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매월 병원비며 약값이며 만만치 않게 나가시는 분들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아버지 고객분이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신 후 우울증까지 오셔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던지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행원님,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프고 나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남일 같았는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네요. 병원에서 받은 당뇨 교육 자료를 보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혈당 측정은 하루 4번, 인슐린 주사는 식사 전마다, 운동은 주 5회 이상, 식단은 칼로리와 탄수화물까지 계산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30년간 다른 사람 돈 관리는 척척 해왔는데 제 혈당 관리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해봤죠. 혈당 측정기로 아침 공복, 식전, 식후 2시간, 잠들기 전까지 재고 혈당 수치를 일기에 적고 먹은 음식까지 사진 찍어서 기록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이 모든 걸 지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식단 관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먹을 당뇨식을 따로 만들기도 번거롭고
외식할 때는 메뉴 선택도 조심스럽고 어느 날은 혈당이 갑자기 3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행에서 봤던 수많은 고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건강했을 때는 내가 자식들한테 짐 안 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막상 아프시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자녀 집으로 가시거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설마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큰아들과 작은딸에게 연락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였는데 이번엔 급히 만나자고 했죠. 아이들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다음날 바로 송도로 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당뇨 진단받은 얘기를 했더니 둘 다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관리하시기 어려우시겠네요. 저희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작은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래요.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30년간 고객들 자산관리 상담해주던 제가 이제는 자녀들한테 건강관리 상담을 받는 신세가 됐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결국 큰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부평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사는 큰아들은 주말에 제 짐을 옮기면서 연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당뇨 관리도 철저히 해드릴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도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여기 안방을 어머님 방으로 꾸며놨어요. 혈당 측정기도 침대 옆에 두고요. 30년 은행원 생활의 흔적들을 대부분 정리해야 했어요. 고객 감사패들, 우수 직원 표창장들, 두꺼운 금융 서적들, 평생의 커리어가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해둔 당뇨식이 있었고 중학생 손주와도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님, 당뇨식 따로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칼로리 계산도 해야 하고 탄수화물 양도 맞춰야 하고 며느리의 한숨 섞인 말에 저도 모르게 위축됐어요. 은행에서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은 그렇게 잘했으면서 당뇨식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문제는 식사 때마다 생겼어요. 가족들은 평소대로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혼자 다른 메뉴를 먹어야 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우리랑 다른 거 드세요? 당뇨 때문에 그래. 할머니는 단 음식 못 드셔. 손주의 순수한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하는데 괜히 제가 문제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혈당 측정이었어요. 하루 4번씩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야 하는데 측정기에서 나는 삐소리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새벽에 공복 혈당 재려고 하면 온 가족이 깰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어느 날 밤 혈당이 갑자기 3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며느리를 깨웠는데 피곤에 쩐 며느리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나요? 걱정해주는 말이었지만 눈빛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피로감이 보였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 다녀오면서 며느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 후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혈당 측정할 때도 조용히 하려고 하고
당뇨약 먹는 시간도 가족들 식사 시간 피해서 하고 30년간 고객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이제는 제 가족 앞에서 위축되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며느리 친구가 놀러 온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거든요. 언니,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힘들겠다. 응. 당뇨라서 관리가 까다로워. 식단도 따로 해야 하고 밤에 응급실도 몇 번 갔었어.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야. 차라리 당뇨 전문 요양원 같은 데가 낫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좀.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상담할 때 봤던 수많은 고객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자녀들 눈치 보며 사시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 말이에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계셨어요. 80대 할머니 고객분이었는데 당뇨 때문에 며느리 집에서 몇 달 계시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은행원님, 아픈 늙은이는 어디서나 짐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 안 한 제가 바보죠. 그날 밤 작은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연아, 엄마가 오빠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오빠네가 좀 불편하세요? 역시 둘째 딸이 눈치가 빨라요. 다음 날 작은 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계양집이 더 넓어서 편하실 거예요. 큰아들도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미연이네가 더 넓으니까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결국 저는 작은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작은 딸네 계양 롯데캐슬은 큰아들네보다 집이 컸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친절했고 딸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당뇨식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혈당 측정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주더라고요. 엄마, 이 앱으로 혈당 수치 관리해봐요. 그래프로 나와서 편해요. 딸이 보여준 당뇨 관리 앱을 보는데 복잡한 금융상품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혈당, 혈압, 운동량, 칼로리까지 다 입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도 똑같아졌어요. 사위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재택근무가 위주로 될 것 같아서 방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야, 그럼 엄마는 어디에서 지내라는 거야? 당신 엄마인데 왜 내가 계속 불편해야 돼? 여기가 우리 집이지. 장모님 집이야? 늦은 밤 딸과 사위의 말다툼이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 걸 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비슷한 상황의 고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그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제 제가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네요.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위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은 고등학생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왔다가 할머니가 계신다는 걸 알고는 급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도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혈당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당뇨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 저는 이제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송도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마음은 편했지만 당뇨 관리가 문제였죠. 어머니, 아무래도 아직 혼자는 위험하니까 당뇨 전문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뇨 전문 간병인을 구하러 용인에 있는 간병인 전문 업체를 방문했어요. 상담사가 설명해주는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뇨 전문 간병인은 월 400만 원입니다. 24시간 상주하면서 혈당 측정, 인슐린 주사, 당뇨식 준비까지 모든 걸 관리해 드려요. 400만 원. 30년 은행원 생활하면서 수많은 숫자를 봤지만 이 숫자는 달랐어요. 제 월 연금이 230만 원인데 간병비만으로 170만 원을 더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간병인은 2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당뇨 전문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인 것도 모르더라고요. 할머니, 혈당이 250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상은 100 전후예요. 지금 위험한 수치라고요. 30년 은행원 생활로 숫자에 민감한 제가 오히려 간병인한테 혈당 수치를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혈당이 급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뻔했는데 간병인은 드라마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겨우 제가 직접 포도당을 먹고 응급 상황을 넘겼죠. 두 번째 간병인은 한 달을 채우지 못했어요. 60대 초반에 경력자라고 했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 당뇨 환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할머니는 너무 혼자서 하시려고 해요. 제가 있어도 눈치 보여서 너무 불편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더 불편했는데 말이죠. 30년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익숙했는데 오히려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는 게 더 어색했어요.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면서 깨달았어요.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400만 원을 넘는다는 걸. 게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불안했거든요.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행원님, 간병비가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나더라고요. 그때는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에 처한 거네요. 계산기를 꺼내서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간병인 월 400만 원에 당뇨약값 월 50만 원, 병원비 월 30만 원, 생활비 월 100만 원, 총 월 58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제 연금과 예금 이자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매월 280만 원씩 적자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1년이면 3,360만 원, 5년이면 1억 6,8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30년 모아둔 퇴직금과 예금이 8억 정도 있지만 이 속도로 나가면 4년 반이면 바닥나요. 그 후엔 어떻게 하죠?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당뇨 전문 요양병원이 낫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이 이제는 틀리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당뇨 전문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죠. 병원 입구에서 만난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복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당뇨 합병증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당뇨 전문 병동이라서 혈당 관리는 철저히 해드려요. 하지만 비용이 좀 있어요. 상담실에서 들은 비용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월 350만 원입니다. 4인실 기준이고 2인실은 월 420만 원, 1인실은 월 50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간병인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이곳의 분위기가 정말 병원 같았거든요. 복도를 걸어보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나오고 간병사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숙 씨, 여기 계셨어요? 은행 동료였던 김혜란 과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문제가 생기셔서 1년 전부터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과장님, 여기 계셨어요? 네, 한 1년 됐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저도 이젠 당뇨 때문에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왔네요. 어지간하면 오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 생활이 감옥 같아요. 혜란 과장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자식들도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명절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안부 묻고 가는 정도죠.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의 쓸쓸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혜란 과장님은 은행에서도 능력 있고 활발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시다니. 정숙 씨,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흐르는 송도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모아온 돈을 요양병원에 다 써버려야 하나? 정말 요양병원뿐인 건가? 30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노후 자금 관리를 상담해줬는데 정작 제 노후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8억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뇨라는 변수 하나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어요. 계산기를 다시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요양병원 월 350만 원씩 10년이면 4억 2천만 원, 15년이면 6억 3천만 원, 20년이면 8억 4천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는 15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 후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죠.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진다니.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나요? 그때였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때였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건 집으로 돌아와서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 후배인 이영미 대리에서였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영미야. 요즘 좀 힘들어서 당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더니 영미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 선배님. 저희 시어머님도 당뇨셨는데 작년에 분당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셨어요. 거기가 당뇨 케어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 그게 뭐야? 요양원이랑 다르게 각자 독립된 집이 있는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당뇨 관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한번 보러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바로
분당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헬스케어 실버타운 더케어라는 곳이었는데 외관부터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고급 아파트 같더라고요. 상담실에서 만난 이지연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당뇨 전문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세대마다 독립된 생활 공간이 있고 1층에는 당뇨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놀라웠어요. 아침마다 간호사가 혈당 체크를 해주고 당뇨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해주고 응급 상황 시에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30년 은행원의 습관으로 제일 먼저 비용부터 물어봤어요. 분양권이 2억 5천만 원이고 월 관리비가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비 월 30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2억 5천만 원. 처음엔 큰 금액 같았지만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보니 달랐어요. 요양병원 월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4억 2천만 원. 실버타운 분양권 2억 5천만 원 더하기 월 1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3억 8천만 원. 10년 기준으로 4천만 원이 저렴하고 15년이면 무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거주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내받은 세대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원룸이 아니라 거실, 침실, 주방이 모두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각 방마다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고 혈당 측정기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요. 그러면 즉시 방문해서 응급 처치를 해드립니다. 1층 의료센터도 구경했는데 정말 작은 병원 수준이었어요. 당뇨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고 혈액 검사나 기본적인 치료는 바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미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본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참 끈끈하세요. 당뇨 환우에도 있고 함께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영수 할아버지였어요. 70대 중반인데 당뇨 20년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요양원 갈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당뇨 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당화혈색소가 7에서 6.2로 떨어졌거든요. 가슴이 뛰었어요.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웠던 당뇨를 전문적으로 케어받으면서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의료진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당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케어 플랜을 세우거든요. 바로 그날 의료 상담을 받았어요. 당뇨내과 전문의가 제 혈당 데이터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전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시네요.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안정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망만 있던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불렀어요.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서 실버타운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거기는 요양원과 달라 내 공간도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당뇨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줘.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하고.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실버타운이라고 해도 결국 노인시설이잖아요.
아직 너무 이르지 않아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설이라 불안해요. 그것보단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들도 부정적이었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금 빼면 그 돈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건 나도 엄마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카페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너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잖아. 나는 당장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생활비가 빠듯해요. 이번 대출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큰돈 못 모았는데 이제는 제가 힘들 때 전세금을 눈독들이는 자식들이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만해라. 제 말에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봤어.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리고 나중에 아플 때 후회하는 분들. 엄마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효도 별거 없어요. 저희가 모시면 되죠. 맞아요, 어머니. 실버타운까지 갈 필요 없이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자식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에서는 전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엄마, 그래도 실버타운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차가워진 갈비찜을 데우러 일어섰을 때 자식들의 속내가 보여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엄마,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전화로는 입주 얘기하기가 뭐했는지, 문자로는 자주 전세금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전세금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좋은 투자처가 나왔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전세금 얘기만 나오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을 보며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입주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 내느라 깨뜨린 적금들, 자식들 결혼할 때 체면 차리려고 해준 지원금들,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실버타운 입주 날이 왔어요. 이사날 자식들은 와서 짐을 옮겨주긴 했어요.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며 오지 않았고 사위는 출장이라고 했죠. 내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짐만 옮기다가 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어머니, 그럼 저희 가볼게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거구나. 새 집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어요. 30평대 아파트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주방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저혈당 응급 키트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첫날부터 달랐어요. 아침 8시에 담당 간호사 정미선 선생님이 방문하셨어요. 박정숙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당뇨 관리를 담당할 정미선 간호사입니다. 혈당 측정부터 시작해서 혈압, 체중까지 체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식단까지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당화 혈색소가 9.8이시네요. 목표는 7.0 이하로 잡고 3개월 단위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30년 은행원 생활하면서 숫자에 익숙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건강 숫자를 관리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점심때가 되니 1층 식당에서 당뇨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계산해서 만든 메뉴였죠. 오늘 메뉴는 현미밥 100지, 구운 연어, 나물 3가지입니다. 총 칼로리 450kcal, 탄수화물 45g이에요. 혼자서 이런 식단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전문가가 매일 챙겨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순희 할머니와 금방 친해졌어요. 정숙 씨, 저도 은행 다녔어요. 국민은행에서 25년 근무했죠. 어머,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대한은행 30년이에요. 김할아버지와는 금융업계 얘기로 금방 통했어요. 이 할머니는 당뇨 20년 차 베테랑이셔서 관리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고요. 저녁에는 당뇨 환우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월 2회 모여서 당뇨 관리 정보도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새로 입주하신 박정숙님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는 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서 당뇨와 싸우느라 외로웠는데 이제는 함께할 동반자들이 생긴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강 수치의 변화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차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당이 많이 안정화됐네요. 평균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이 속도면 당화혈색소도 곧 목표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30년간 숫자만 봐왔는데 제 건강 숫자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뻤어요. 아침이면 김할아버지, 이 할머니와 함께 실버타운 앞 공원을 산책했어요. 은행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는 다른 어르신들도 자주 금융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정숙 씨, 요즘 연금 상품 중에 괜찮은 게 있나요? 할머니, 예금 금리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30년 경력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보람찼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도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찾아온 아들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들어선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듯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완전히 독립된 집이네요. 거실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보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꽃도 참 예쁘고 차를 내오는데 딸도 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사실 저희가 전세금 때문에 너무 속상하셨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저희 지금 마트 가는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웃들의 정겨운 목소리에 자식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대답하자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기 좋은 이웃들도 많고 매일 운동도 하고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빠. 얼마 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아프셔서 내가 응급실도 같이 가줬어.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너희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생 잘 살아. 나도 내 인생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가끔 보고 싶을 때 와도 돼. 퇴직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았어요. 자식 집도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방법을 말이죠. 30년간 고객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해 주던 은행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후회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라서 외롭다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선택이 있어요. 실버타운이라는 대안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30년 은행원이었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그건 바로 제 자신에게 한 투자였어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선택권이 있을 때 말이죠. 숫자로 계산해봐도 답은 나와요. 감정보다는 현실을, 체면보다는 실리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월의 지혜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세월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